저희가 예정된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와 디에스림 파운데이션이 공동 주최하는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명회에 오신 분들 모두 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연아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 행사는 저희 본교 5층 스마트 강의실과 실시간 줌 그리고 유튜브 생중계로 네, 함께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줌 실시간에는 11분 정도가 참여해 주셨는데요. 아마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시리라 믿고 또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사의 모든 부분들을 총괄하시고 또 기획하시고 또 기도해 주신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 임성진 총장님 모시고 인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현장에서 또 줌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할 때 저희가 그 장애인 당사자들을 어떻게 케어할 수 있는 능력은 부족하고 또 다른 면으로 어떻게 섬길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생각하던 끝에 그 가족들에게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어떤 그 장애인에 관련된 전문 지식이나 어떤 전문 케어에 대한 것들을 제공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려움을 갖고 계신 분들을 함께 모이게 해서 그런 피어 그룹을 형성해 드리고 또 그런 모임이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역할을 하려는 그런 의도로 이 프로그램을 준비를 했고 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영선 복음방송 사장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도전을 받고 또 승혜경 교수님의 특강을 통해서도 그런 면에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제 첫 발인데 좋은 시발점이 됐으면 좋겠고 계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성진 총장님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이 자리를 또 축하해 주러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미주 복음방송 사장님이신 바로 이영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의 축사 말씀 줌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복음방송 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이영선 목사입니다. 제가 사실은 저 자신도 43년 전에 장애를 가지게 됐고요. 물론 제가 발달 장애하고는 다른 장애지만 그 장애를 가지고 제가 99년에 LA 와서부터 장애인 사역의 사역자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8년간 장애인 사역을 담당하고 지금은 복음방송 사장으로 섬기고 있지만 제가 또 미주미랄 선교단이 전 지역에 다 있는데 미주미랄 선교단 이사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기 때문에 특히 장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특별한 어떤 책임감과 또 의무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임성민 총장님이 이런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 가족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정말 사실 신학교에서 아직 손대지 않으신 부분이고 제가 각 신학교 총장님들이 저희 복음방송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항상 권합니다. 그래서 장애인 관련 사역자 양성도 필요하고 장애인 부모들을 실질적으로 품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제가 부탁을 드렸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이 시작이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마 첫 시작이지만 아마 신학교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제가 미주장신에던 한 학기 실천신학에서 장애인 사역에 대한 강의를 한 적은 있지만 이렇게 실질적인 필요에 적응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는 것은 사실 이게 동포사회에서는 아마 처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GMU도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월드미션에서 훨씬 빨리 시작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좀 더 잘 성장하고, 특별히 그 임동선 목사님의 정말 그 어른이신 임동선 목사님의 그 재단을 통해서 이 사역이 활발하게 확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신 그 월드 미션에, 또 특별히 그 사회복지 쪽에서 이걸 맡으신 그 저기 이현아 교수님께 특별한 그 격려와 축하를 드립니다. 그 사실은 장애인 가족의 문제는 저도 18년간 사역을 하고, 제가 발달장애 우리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5곳에서 미라에서 사역을 해보면서 부모님들과 많은 그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고, 또 많이 또 부닥치기도 했었고, 부모님들의 그 기대치는 점점 높아지시는데 저희가 제대로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었는데, 부모님과 그 자녀들의 관계, 특별히 시블링들, 장애 자녀의 시블링의 문제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강사님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그 잘 그렇게 되고, 이게 소통의 시작이거든요. 사실 그 장애 자체가 뭐저 승혜경 교수님도 계시지만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가지고 부모님들 사이에도 갈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마일드한 장애를 가진 우리 자녀를 가진 부모님과 또 시비한 장애를 가진 부모님들끼리 또 함께 하는 것도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 중간에 매개체가 필요하고, 그래서 이 전문적인 그 교수님들의 이런 강의를 통해서도 되고, 좀 더 나가서 부모님들 스스로가 그 본인들의 문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 참여하신 부모님들도 계시겠지만, 이게 사실 또 우리 장애 친구들마다의 또 장애 상황이라든지 그런 환경이 다르고, 또 우리 그 친구들의 반응도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소통의 장들이 자꾸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월드 미션도 시작하셨으니까 제가 복음방송 사장을 섬기고 있는 한, 또 미주미랄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부모님들께 좋은 것, 부모님들께 필요한 거라고 하면은 저희 복음방송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지원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시작을 정말 축하드리고요. 이게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정착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많은 기도와 또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는 저희가 더 많이 발전할 수 있도록 또 이영선 사장님의 또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특별 강연을 맡아주신 칼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인 풀러튼의 승혜경 교수님이신데요. 교수님은 사실 저희 이 역량 강화 프로그램의 8회차 중에 이제 장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라는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강의를 맡아주셨고요. 오늘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세미나에 함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승혜경 교수님의 장애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라는 강의 함께 여러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 강의라고 하기에는 좀 너무 타이틀이 부적절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모임에 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흔쾌히 답은 했는데, 정확히 개념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그냥 간단하게 이 장을 만남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강의라는 타이틀은 조금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조금 드릴까 해요. 저는 승혜경이라고 하고요. 캘 스테이트 풀러턴에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라는 디파트먼트가 있어요. 그 학과는 뭐냐 하면 언어 치료사가 될 학생들을 양성하는 학과예요. 그래서 우리 학과에 학부 과정이 있고 대학원 과정이 있거든요. 보통 언어 치료사하고 아마
상호작용을 해 보신 분도 계실 텐데 부모님이 지금 여기 계시다면 그 언어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원 이수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인제 우리 학생들이 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치고 나면 그 스테이트 라이센스하고 내셔널 서티피케이트를 받게 되고 나면 언어 치료사로 일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요즘 언어 치료사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 특히 퍼블릭 스쿨에 언어 치료사가 많이 모자라기 때문에 스피치 랭귀지 패놀로지 어시스턴트라는 게 있어요. 그 아마 피지션 어시스턴트, 피지컬 테라피 어시스턴트 이런 거 들어보셨을 텐데 같은 개념인 거죠. 그래서 스피치 랭귀지 패놀로지 어시스턴트 슬리파라고 하는데 SLPA 그 사람들은 혼자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슬리파가 되기 위해서는 학부 과정만 이수하면 슬리파로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라이센스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인제 석사 과정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fully license가 있는 스피치 랭귀지 패놀로지하고 항상 같이 협력을 해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슬리파들은 주로 치료를 담당하고 진단은 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어 그 진단을 받으려면 fully license가 있고 certification이 있는 speech language pathologist가 일단 진단을 내리고 그 진단 결과에 따라서 슬리파가 그 치료를 담당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조금 부모님들이 알고 계시면 그 치료 받으실 때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알고 계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일단 제가 조금 제 여기 와서 캘리포니아에 제가 온 거는 2006 년이에요. 2006 년에 캘 스테이트 풀러톤에 오고 나서 제가 그전에 있던 대학에서 하던 리서치를 조금 시프팅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 고민을 하다가 그 인터벤션 스터디를 익스페리멘탈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참여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어떤 엄마가 연결이 되셨는데 엄마를 만나 보니까 그 아이가 제가 찾는 아이보다 그 기능이 훨씬 더 높은 아이였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실험적인 연구가 그 아이한테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제가 그 데이터를 쓸 수 없다 할지라도 아이한테 도움이 되면은 그냥 계속 참여를 하도록 하겠는데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어머니한테 솔직히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어요, 저한테는. 그 어머니가 참여하기 위해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그 아이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스터디에는 참여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도 모르게 계획하지 않았던 말이 제 입 밖으로 나왔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안한 마음에 제 마음에 말을 한 건데 "혹시라도 페어런트 그룹 미팅을 하면 관심 있는 부모님들이 있을까요?" 하고 제가 여쭸어요. 아무 계획 없이 대책도 없이. 그랬더니 그분이 굉장히 그 좋은 반응을 보이시면서 "몇 분이나 필요하세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2 분이고 3 분이고 모일 수 있으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 가지고 2007 년부터 저희 학교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페어런트 그룹 미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인제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면서 아 거의 한 2012 년까지 그 모임을 끌고 갔는데 하면서 어려웠던 좀 문제가 뭐였냐면 제가 인제 그 미팅에 오실 분들을 미리 알려 달라고 얘기를 하죠. 하는데 반응들을 잘 안 하세요. 그게 문화적으로 우리가 그 RSVP 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부모님들 스케줄이 너무 unpredictable한 거예요. 예측을 하실 수가 없어요. 다른 가족도 있고 장애가 있는 아이를 돌보는 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모임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그날 아침까지 결정을 못 내리시는 거를 제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분이 오셔서 그 한 분이 2 시간을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보낸 적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10분 넘게 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제 그게 하나의 어려움이었고 또 다른 어려움은 아까 이영선 사장님이 말씀 이미 하셨듯이 그 10 분이 모이거나 5 분이 모이는데 아이들의 상태가 너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부모는 내 아이가 지금 말을 안 하고 못 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른 어머니는 아이가 말을 잘 하는데 어떤 그 마이너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어머님이 알게 모르게 자꾸 비교를 하시게 되고 지금 내 아이의 상태와 내 아이보다 훨씬 좋은 아이의 상태,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어려움이었어요. 그래서 인제 거의 한 2012 년까지 그 모임을 엮어가다가 쪼끔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우연히 만나게 된 어머니가 있어요. 그 어머니는 아이가 4살 때 자폐로 진단을 받으시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폐라는 걸 혼자 공부하시고 그 아이의 치료를 인제 찾아다니시면서 많은 지식과 기술을 쌓으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고전분투하고 얻은 지식을 남들과 나누고 싶어서 그 저와 비슷한 시기에 얼바인에서 스스로 혼자 페어런트 그룹을 엄마의 입장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제 그분하고 저하고 연결이 돼서 서로 모임을 오고 가고, 그분이 저 모임에 오고 제가 그분 모임에 가고, 이렇게 하면서 2012 년까지 지내다가 제가 2012년 가을 학기에 안식 학기를 받게 됐어요. 근데 인제 안식 학기를 받게 된다고 해서 6 개월을 이 모임을 중단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 어머님한테 그 사정을 얘기하다가 "우리가 그러면 이 두 그룹을 합쳐서 한 그룹으로 같이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둘이 인제 합쳤어요. 그래서 몇 년을 가면서 합치면서는 그 나이별로 모임을 나눴어요. 그래서 유년기, 초등부, 중년부, 중등부, 고등부, 그다음에 인제 대학 준비반, 이런 식으로 해서 성인부 해서 나이별로 그룹을 나누고, 그 나이별로 나눈 그룹에서 저희가 리드하기보다는 부모님들이 중심이 돼서 각 연령 그룹에 리드를 하시다 보면 쪼끔 더 중요한 어머님들한테 필요한 거를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인제 저희가 또 하나 생각했던 거는 어머님들을 조금 인파워링 시키고 싶어서, 그렇게 되시면 주체감을 가지실 수 있고 쪼끔 더 적극적으로 필요한 거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제 몇 년을 또 엮어 왔지요. 그러다가 최근에 한 2년 전인가요? 그 어머님이 non-profit을 만드셨어요. BBT라고 하는데 Being Built Together라고 해서 non-profit을 만드셔 가지고 지금은 인제 그분이 주로 주도하시고 제가 하던 유년부 모임은 이제 쪼끔 중단된 상태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지난 16년, 17 년간의 캘리포니아의 역사예요.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인제 오늘 이렇게 강의라고 명명을 붙였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거를 쪼끔 나눠 드릴게요. 아까 어떤 분이 이미 말씀을 하셨는데, 소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살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소속돼 있는 단과대학이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이거든요. 그 단과대학 안에는 저널리즘, 퍼블릭 릴레이션, 휴먼 커뮤니케이션 스터디즈, 시네마, TV, 아트,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희하고는 성격이 많이 다른 과들이 같이 있어서 제가 처음에 헬스데이 플로톤에 왔을 때는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 조금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한 일 주일 정도. 그다음부터는 그 생각 다 버렸어요. 왜냐하면 소통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스스로 매일 깨달았기 때문에 칼리지 오브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과대학이 저희가 소속되기에 아주 적합한 단과대학이라는 생각으로 바뀐 거죠. 그리고 사람이 살아가면서 인터퍼스널한 문제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가족 간에도 그렇고 친지 간에도 그렇고 동료 간에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그 인간관계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제 저는 학교에 있다 보니까 저와 학생들 간의 문제, 저와 동료들 간의 문제, 저와 직원들 간의 문제, 인제 이런 것들을 매일 접하면서 살거든요. 그렇게 접하면서 배달 깨달은 게 뭐냐 하면, 소통을 하면 우리가 소통을 하면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낼 수 있고,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고 나면 다는 아니지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소통의 중요성을 늘 체험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그러면 간단히 이제 저희가 장애인 자녀와의 의사소통이라고 이제 지금 타이틀이 붙여져 있는데, 일단은 장애인과의 소통을 잠시 보류해 놓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의 기본을 조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그 일반적으로 하는 소통의 기본적인 거를 우리가 조금 알고 나서 정리하고 나면 그거를 가지고 활용해서 어떻게 장애가 있는 아이들과 소통할 때 그거를 응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조금 차이점이 있을 것 같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아마 같을 수 있어서 그 두 개가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처음으로 의사소통이라는 게 뭔가 한번 생각해 봐요. 의사소통을 우리가 왜 하죠?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죠? 그리고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그런 부분을 함께 같이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을 할 때는 우리가 혼자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내가 메시지를 주고 내가 주는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적어도 두 사람은 필요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사회적인 상호작용이 들어가는 거죠. 가끔씩 우리 모두가 셀프 톡이라는 걸 하죠. 혼자 속으로 중얼거리고 내가 무슨 계획을 할 때 뭐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아주 소수의 작은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는 다 남이 관련이 돼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 소셜 인터랙션을 하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우리가 말만 하나요? 말로만 하나요? 아니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말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말 외에 non-verbal한 것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non-verbal한 거는 우리가 저도 지금 손 제스처를 쓰지만 제스처를 쓰고,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할 때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면서 눈맞춤을 하고, 그리고 뭐 얼굴 표정도 짓고 바디 랭귀지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의사소통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의사소통을 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내가 의사소통을 할 때 상대방과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그 상대방한테 원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의사소통의 목적일 텐데, 어 의사소통을 할 때 내가 뭔가 필요해서 내가 저쪽에 있는 컵이 필요한데 지금 손이 안 닿으니까 상대방한테 그 컵을 좀 밀어 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보가 있는데 상대방이 알고 있을 것 같아서 그 사람한테 그 정보를 요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내가 슬프고 기쁘고 어떤 고민이 있고 이런 거를 상대방이 들어주기를 원해서 그냥 의사소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목적을 통해서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것 같아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지금 나눈 얘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의사소통이 늘 잘 되나요? 의사소통이 잘 안 될 때 있죠.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뭔가 얘기를 했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뭐냐고 클래리파이 해 달라고 요구를 할 수 있죠. "지금 이 말이야?" 하고 물을 수도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할 수도 있고, "한번 다시 말해 봐. 못 알아듣겠어."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브레이크다운이 생긴 거를 우리가 해결을 해 나가게 되죠. 그리고 얘기를 들으면서 "어 맞아." 하고 그 말이 맞다고 동감을 해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제가 여기까지 해서 그냥 우리가 하는 의사소통에 관련되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 봤어요. 그럼 여태까지 한 얘기를 조금 장애가 있는 아이들 쪽으로 적용을 한번 간단히 해 봐요. 성인 같은 경우에, 우리 같은 경우에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경우에 뭔가 클리어하지 않을 때 물을 수 있었잖아요. 장애가 있는 아이, 특히 말이 잘 안 되는 아이 어떻게 할까요?
걔가 말로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다고 할 수 없는 아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엄마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었을 때. 그 언뮤트 하시고 같이 참여하세요. 소리를 그렇죠. 떼를 소리를 쓰는 지를 수도 있고 떼쓰고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아요. 막 바닥에 누워서 막 이렇게 몸부림을 친다든가 특별히 발달 장애가 극심한 경우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상대방을 꼬집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정 안 되면 바닥에 눕기도 하고 소리 지르기도 하고 그러한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통상 그런 행동들을 problem behavior라고 많이들 지칭을 해요. 그리고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부모님들이시라면 ABA를 들어보셨을 거고 써보셨을 거예요. Applied Behavior Analysis라고 하는데 이제 그 문제 행동을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특히 부르는 행동들이 problem behavior라고 하는데 이제 제가 주로 하는 일이 소통이기 때문에 소통 장애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 보면 그 problem behavior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problem behavior가 이유 없이 나오는 게 아니고 problem behavior가 나오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제 입장에서 보면 의사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들인 거죠. 잠깐만요. 그 본인이 하고자 하는 의사소통이 안 돼서 그리고 그 아이는 지금 언어가 많이 잘 안 돼서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게 제한이 돼 있다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아이가 표현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매체가 단단어를 쓴다든지 어떤 경우는 단단어도 안 돼서 거의 단단어에 그 approximate 하는 근접한 소리만을 낼 수 있는데 그런 소리를 내고 그런 말로 단어를 의사소통했을 때 남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의 나름대로 그 아이의 발달 단계에 맞는 의사소통을 했는데 결국 못 알아듣는 거는 우리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의 의사소통을 우리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아이는 아마 한 번만 한 게 아닐 거예요. 몇 번을 했을 텐데 계속 성인들이 어른들이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줘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떼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못 알아듣냐 하고는 밀칠 수도 있고 꼬집을 수도 있고 들어놓을 수도 있고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수준에서 예를 들어볼게요. 아마 우리가 중국에 여행을 하려고 중국 공항에 내렸어요. 중국 공항에 내렸는데 세관 통과해야 되잖아요. 중국어 못해요. 그래서 세관 통과는 해야 돼서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제스처도 써보고 영어도 써보고 저쪽에서 못 알아들어요. 한 5분, 7분을 실갱이를 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얼굴이 뻘개지고 언성이 높아지고 화나는 거를 우리는 성인이니까 내 수준에서 참잖아요. 애들처럼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거를 장애가 있는 아이들한테 한번 도입을 해봐요. 우리는 성인이고 교육받은 어른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통제가 됐는데 이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할 수 있는 표현은 들어눕거나 소리 지르거나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태에서 소통을 남들과 한 것이고 그 아이의 소통을 못 알아듣는 거는 우리들인 것이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까 잠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초반에 의사소통이라는 거는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한쪽에서만 계속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면 의사소통이 깨지죠. 재미가 없어지죠. 마찬가지로 장애가 있는 아이가 언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떨어져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경우에 음. 반응을 안 한다면, 못 알아들어서 반응을 안 한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좌절되겠죠. 그 좌절이 계속 시간이 가면서 누적이 되겠죠. 음. 그러다 보면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뭔가 말하고자 하는 거를 내가 못 알아들을 때, 뭔지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에 추측을 하세요, 최대한으로. 내가 게스를 해서 '이건가?' 하고 반응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반응이 아니면 애가 밀치든지 또 반응이 올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추측을 해서 '아 그럼 이건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아이가 했던 의사소통을, 그 아이의 발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의사소통을 한 거를 우리가 최대한 반응을 해 줘서 이 주거니 받는 의사소통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한 예를 들게요. 아주 오래된 일인데, 제가 치료하던 아이의 그 아빠한테, 부모님한테 인제 집에서 잠깐 아이하고 상호작용하는 거를 뭐 2-3분 정도 리코딩을 좀 해 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리코딩을 해 보면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어요. 우리가 상호작용할 때는 지나가기 때문에 돌이켜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가 녹음을 해서 보면 몇 번 반복해서 볼 수도 있고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도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이 집에서 아빠가 리코딩을 해 갖고 오셨어요. 그거를 제가 보니까 아이가 거실에서 그 침대에 카우치 있잖아요. 그걸 다 꺼냈어요. 카우치를 다 꺼내 가지고 그 바닥에 일렬로 쫙 놓고서는 거기를 걸어 다녀요. 왔다 갔다 걸어 다녀요. 근데 이제 아빠는 지금 비디오를 찍고 계세요. 그래서 아이가 그 카우치 쿠션 위로 계속 걸어오면서 비디오 찍는 아빠를 보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잠시 서서 기다려요. 마치 '내가 잘하고 있어? 어떻게 하고 있어?' 뭔가 아빠가 코멘트를 해 주기를 바라듯이. 근데 아빠가 아무 반응이 없이 너무 심각하게 다큐멘터리를 찍듯이 비디오만 찍고 계세요. 그러니까 아이가 또 왔다 갔다 계속을 해요. 그래서 제가 한 10 분을 보다가 너무 짜증이 나 갖고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이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번 그게 그냥 자연스러운 행동이라면, 물론 내 아이가 지금 말을 못 하지만 내가 비디오 찍는데 와서 이렇게 나를 쳐다보면 '어 잘하고 있어. 뭔가 한마디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그런 체험이 있는데, 인제 그거를 제가 그 비디오를 참 자주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비디오에서 배울 점이 굉장히 있는 거죠. 그 아이한테 뭔가 반응을 해 줘야 이 아이는 그게 encourage가 돼서 뭔가 안 되는 말로라도 아빠한테 소통을 해 보려고 했을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에피소드를 함께 나누는 이유는 어머님들이 그거를 쪼끔 기억을 하시고, 가능한 한 내 아이가 의사소통이 안 되는 내 아이와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자꾸 각인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고 인제 말이 쪼끔 되는데 두서가 없는 아이들이라면, 아 말을 자꾸 그 아이가 하는 말을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하시지 말고, 그 아이가 엉뚱당뚱하게 말이 안 되는, 뭐 문법이 안 맞는다든지 소리가 이상하다든지 이런 말을 하는 경우에 그거를 매번 지적하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걔가 하려고 하는 말을 되받아서 하세요. "아 밖에 나가자고?" 뭐 이런 식으로 되받아서 하시고 지적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내가 되받아서 하는 얘기를 아이가 안 듣는 것 같지만, 이슬비에 가랑비 젓는다고 하듯이 그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그게 저장이 될 거고, 머릿속에 저장이 된 것이 어느 시점에서는 걔의 자연적인 발화로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말이 틀릴 때마다 내가 계속 그거를 지적을 하고 고쳐 주려고 한다면 아이는 너무 좌절스러울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머릿속에 들어간 랭귀지 인풋이 쌓여야 산출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제가 또다시 이제 우리 수준에서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민자이시라면 저를 포함해서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내 영어가 어땠는지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내 영어가 굉장히 아직 잘 안 될 때 내가 스토어에 간다든지 뭐 학교에 가야 된다든지 아이 때문에 했을 때 내가 영어를 내 수준에 맞는 영어를 했을 때 네이티브 스피커가 혹시 내 말을 틀린 내 말을 받아서 정정해서 다시 해준 적이 있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유인 거예요. 내 아이가 지금 언어가 잘 안 돼 말이 잘 안 되는 경우에 그거를 내가 고쳐 주려고 하지 말고 그 아이가 틀리게 말한 거를 발음이라든지 문장이라든지 틀리게 말한 거를 다시 받아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대로 정확하게 해 주면 그 아이는 그거를 그냥 들을 거고 그 듣는 것이 반복이 되다 보면 머릿속에 저장된 것이 바깥으로 그 아이의 말로 산출이 돼서 나올 날이 있을 거예요. 어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네요. 혹시 저한테 묻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해 볼게요. 교수님, 네. 음, 말씀하세요. 아, 네. 제가 먼저 그럼 여쭐게요. 네. 저희 교회 발달 장애 부서가 있어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요. 네. 제가 예배 시간이 짐 운동 끝나고 예배 시간이 한 30분이 채 안 되거든요. 30분 정도? 네. 그 사이에 이렇게 산만한 아이들이 있죠. 네. 집중하지 못하고 네. 정도가 심한 아이도 있고 또 약한 아이도 있지만 심한 아이 같은 경우는 거의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비헤이버가 움직임이 굉장히 산만해요. 발을 구른다든지 뭐 약간 이렇게 옆으로 쓰러진다든지 그럴 때 다른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배 시간에 그런 상황 자세를 취할 때는 바로잡아 줘야 되나요? 아니면은 좀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지도를 해 줘야 될지. 사실 저는 지금 2달 정도밖에 봉사를 하지 않아서 굉장히 초짜거든요. 그 아이들하고의 상호작용도 굉장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그런 예배 장소나 이런 이제 다른 학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을 때는 않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신데요. 제가 만족스러운 답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해 볼게요. 아 그 아이의 산만한 행동이 다른 아이들한테 이제 영향을 미칠 텐데 혹시 그 상황에서 봉사자들이 계시면 네. 그 아이를 1대1로 조금 너무 스트레인하지 말고 주변에 음. 계시면서 힘든 상황이 올 때 아이를 좀 허그를 해 준다든지 손을 잡아 준다든지 아니면 그 아이가 앉아 있기가 어려우면 음. 서서 들어도 괜찮잖아요. 네. 조금 뒷자리로 옮겨가서 같이 손을 잡거나 그 아이한테 조금 서포트를 주면서 같이 서서 예배를 보면 어떨까 싶고요. 네. 그 아이를 그 행동 때문에 다른 아이들한테 문제가 돼서 예배를 참석을 못하게 빼나가는 거는 저는 조금 피하고 싶 제가 그 상황이라면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소리를 지르는 상황이 있어요.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제 생리 기간이 된다든지 이러면 그게 너무 아프니까 소리를 지를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럴 네. 때는
그 아이를 따로 분리시켜서 다른 방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그게 괜찮은지 아니면 그냥 그 음 다른 방에서 그러니까 예배를 볼 수 있는 거죠? 아니요. 다른 방에는 그냥 성경 공부 방 그냥 방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한 가지 방법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다른 방으로 가서 줌으로 예배를 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상황은 방법을 그렇군요. 찾아보면 됩니다. 네. 그렇게 하고 그 생리 주기 때마다 힘들어서 소리를 지르고 이런다면 네. 어머님하고 쪼끔 얘기를 하셔서 생리 주기 동안에 진통제 타이레놀 같은 거 쪼끔 네네. 고때 필요할 때 써도 네. 되지 않을까요? 아 그거는 제가 얘기를 못 드려 항상 그 시간이 그때가 되면 걔가 소리를 지른다고 다른 방으로 이렇게 약간 분리를 시키시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니까 네. 가능한 한 부모님과 상의하셔서 부모님이 원하는 쪽으로 쪼끔 음 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으네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부모님과 상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걸 쪼끔 부연을 하면 치료사들과 상호작용하시거나 부모님들이 장애가 있는 부모님들이 치료사들과 상호작용하시거나 학교와 소통하실 때 부모님들이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내 아이의 교육을 내가 어떻게 진행해 달라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학교에서 하자는 대로 그냥 쫓아가시지 말고 내 의견을 표현하세요. 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충분히 있으시니까. 그리고 내 아이를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있는 정보가 학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혹시 승혜경 교수님 강의를 듣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시는데 뮤트를 좀 언뮤트 해주시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었는데요. 요즘엔 다운 신드롬 어린이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 다운 신드롬 아이들도 이렇게 소통이 이렇게 가능한지, 그리고 아까 부모가 추측해서 이렇게 의사소통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이가 성장하면서부터는 부모하고 있는 시간보다는 그 아이가 또 사회에 속하게 되는 시간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럴 때는 어 어 어떤 그 다른 상대하고 또 이렇게 그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상대는 그 아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소통이 잘 안 돼서, 그래서 생기는 그런 다운 신드롬 아이들이 떼쓰는 거 이런 게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교회나 이렇게 주일 학교나 이런 데서.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아까 그 문명선 학우님처럼 이렇게 봉사자들이 대처하는 방식이 그냥 그 아이를 피신시키다든가 아니면은 그 아이를 무조건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지, 소통에 네. 관계된 거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 그 그러니까 인제 집에 있을 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이가 말이 정확하지 않을 때 개스해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쓰신다면 그거가 집 밖까지 확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제 일단은 부모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쪼끔 익숙해지시면서 그거를 그 아이가 상호작용하는 집 바깥의 사람들한테 같이 나눠 주셔야죠. 그래서 가능한 한 교회 봉사자들이 그런 거를 쪼끔 습득을 하고 그런 거를 알고 그렇게 대처해 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다운 증후군은 요즘에 는다기보다는 다운 증후군에 관해서는 우리가 아는 지식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인제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비교적 소셜해요. 사회적이에요. 그래서 남과 상호작용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그게 그 아이들의 장점이에요. 근데 이제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중이염을 많이 앓는 경우들이 있어요. 보통 자라는 아이들이 5세 이전에 중이염을 많이 앓지만 다운 증후군 아이들은 이 그 해부학적인 구조 때문에 조금 더 그 중이염을 좀 더 보통 아이들보다 많이 앓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인제 빨리 알아차리고 중이염이 왔을 때 처치를 해 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치료 안 된 상태로 오래 가다 보면 언어 발달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그래서 다운 증후군 있는 아이들은 대체로 대부분이 말을 해요. 말을 하는데 그 말이 클리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알아듣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질문 다시 하나 하는데요. 제가 네. 알고 있는 다운 신드롬 아이는 이렇게 어 어 아주 영아기 때 이렇게 코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호흡에 곤란이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치료해 주는 거를 할머니가 해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중이염까지도 갈 수 있는 건가요? 그게 코하고 관계되나요, 중이염이? 아 이제 해부학적으로 위치가 귀하고 코하고 다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런데 비염의 문제는 제가 잘 많이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아이 같은 경우에 연결이 되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중이염을 많이 앓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승혜경 교수님 또 강의 감사합니다. 사실 교수님을 이렇게 모시게 된 것도 교수님께서 이 한인 사회에서 2007년부터 그죠? 네, 서포트 그룹에 참여하셨던 그런 이야기들을 저도 듣고 정말 그 열정과 헌신이 너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이렇게 2024년에도 교수님께서 이렇게 장애인 가정을 위해서 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세미나 준비해 주시고 또 저희 역량 강화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셔서 저희에게는 정말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는 저에게 여러분 조금 10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이제 저희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 파워포인트 보시는 바와 같이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와 또 보호자가 건강한 가정의 주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고 또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마련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사실 교수님의 강의에서도 또 우리 플로어에서 우리 줌에서 질문을 주셨던 많은 그런 질문 속에서는 부모님들이 역량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기능할 수 있는 역량도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부모님들이 그런 역량을 갖추고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도 그거를 잘 받아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모님들과 보호자 분들과 함께 그룹이 형성이 되어서 그런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교육 방법을 한번 시도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목적으로 이번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마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8주간에 걸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리고 부모님들이 얻고자 하는 거는 저희가 8분의 전문가를 이제 모시고 이제 사전 강의를 다 진행을 했는데 이 강의를 통해서 우선은 부모님들과 케어기버들이 장애인과 관련된 장애 자녀와 관련된 올바른 정보를 전달을 받고 또 그와 관련된 교육을 받으시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이런 서포트 그룹을 통해서 장애 당사자 가족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또 서로 저희가 이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의 효과를 좀 고민하고 또 기대해 보았습니다. 또 저희 그 8주간의 강의 중에 장애인 복지 리소스 내비게이팅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강의를 통해서 가족분들이 이제 주변의 다양한 자원뿐만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한번 이런 복지 자원들을 탐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한번 길러보고 또 더 나아가서는 장애 당사자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총 8주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신 교수님들은 다 장애인 복지, 또 특수교육,
또 언어치료, 또 이러한 관련된 교수님들과 또 실제로 장애 자녀를 둔 부모님도 강사로 초청을 했는데 이준우 교수님, 강남대학교에서 두 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의 이준우 교수님이 장애인 가족과 부모, 그다음에 중등특수교육과의 김호연 교수님께서 장애 자녀의 이해와 또 부모가 장애 자녀에 대해서 인생을 평생 계획을 해야 했을 때 어떻게 우리가 계획을 해야 할지에 대한 실제적인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또 칼스테이트 플러튼에 계시는 정우식 교수님도 사실은 실제로 한미 이런 사회에서 많은 이 장애인 복지 관련된 강의를 해주시고 서포트를 해주시는데 정우식 교수님께서는 비장애 형제자매와 가족 지원의 실제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아주셨습니다. 또 오늘 강의해주신 승혜경 교수님께서는 이 오늘 강의와 더불어서 좀 더 실제적인 커뮤니케이션 기술, 장애 자녀와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4주차 때 강의를 맡아주셨고요. 5강에는 칼스테이트 LA의 케이린 김 교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가족과 또 부모와 보호자가 장애 자녀를 돌보면서 또 케어하면서 맞닥뜨리는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들을 잘 관리하고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어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라이프 앤 리치먼트 프로젝트의 제이미 차 교수님은 실제로 이 교수님께서는 리저널 센터와 협약 맺은 또 소셜 워커로도 활동을 하셔서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고 계신데 교수님께서는 자기 관리와 옹호라는 주제로 장애 자녀뿐만 아니라 또 부모 본인이 어떻게 관리하고 또 자녀를 옹호할 수 있을까 그것들을 실제적으로 좀 다루어 주셨습니다. 7강은 저희 월드미션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또 계시고 또 LA 카운티 정신건강국에서 임상사회복지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재원 교수님께서 장애인 복지 리소스 내비게이팅에 대해서 주제를 맡아주셨는데 특별히 교수님의 강의에서는 이런 발달장애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복지 리소스에 대한 강의도 정말 체계적으로 잘 준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8강은 이제 제가 맡았습니다. 저는 긍정성과 또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장애인 가족이 이제 건강한 가족 구성원으로 기능하기 위해서 어떻게 역량을 강화하고 또 가족 안에서 어떤 역량 강화 실천 방법들을 적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이 마지막 8강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라는 주제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8주간에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타이트하고요. 또 여러분이 이제 참여하시면 강의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전과 그 강의 듣기 전 또 강의를 듣고 나서 우리 교수님들께서 다 핸드아웃 자료를 제공해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뭐 다양한 동영상부터 부모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동영상 그리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소그룹 토론 주제도 나눠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 2시간 안에 함께 참여하면서 저희가 사실은 저도 부모 교육에 저도 이제 새 자녀를 두었지만 부모 교육에 참여하고 나서 제가 얻은 이점은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 내가 단순히 지식을 아는 걸 넘어서서 그걸 함께 부모님들과 나누고 또 한 주간에 실천해 봄으로써 내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고 또 내 안에도 정말 부족한 게 많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8주라는 시간을 잘 참여하셔서 우리가 의미 있는 시간을 함께 잘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을 소개해 드립니다. 우선 미주에 거주하는 장애인 부모와 보호자분들이 1차적으로는 좀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장애인 자녀와 부모와 보호자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이런 분들을 내가 좀 도와주고 싶다. 오늘 또 사실은 교회에서 장애인 파트 사역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셨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 강의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신청서를 작성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번에 진행되는 강의에 함께 저희가 참여하려고 합니다. 프로그램 기간은 이제 앞으로 2주 뒤 2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2시간 동안 진행을 하고요. 여러분이 계신 어느 현장에 있어던 건 참여하실 수 있도록 줌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등록비는 무료이고요.
신청 및 참여 방법은 줌 정보를 저희가 강의 시작 이틀 전에 이메일로 전송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여 신청서 작성은 필수이니까 여러분 지금 저희가 채팅창에 신청서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예, 혹시나 신청서를 작성하지 못하신 분은 링크를 클릭하셔서 여러분이 8주간에 진행되는 부모교육에 참여하겠다라고 신청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이메일, 성함과 이메일, 전화번호를 좀 남겨주시면 저희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직접 연락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변에 혹시 오늘 이 설명에 오시지 않으셨지만 혹시 주변에 이런 프로그램에 꼭 참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도 요 카톡으로 요 링크를 전달해 주시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방법으로 좀 여러분께서 이렇게 주변 분들에게 이런 좋은 정보를 잘 나눠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프로그램이나 또 이번 설명회에 더 문의가 있으시면 저에게 다이렉트로 해주시면 됩니다. 제 이메일 주소와 또 저희 학교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니까요. 학교에 전화하셔서 저희 사회복지학과 이현아 교수 바꿔달라고 하셔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 중에 한 2, 3분 정도 저희가 좀 남았는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번 프로그램에 대해서 혹은 오늘 설명회에 대해서 혹시 좀 질문이 있으시면 네, 해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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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으신가요? 네, 네. 네,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뭐 연락을 해주실 방법은 많으니까요. 얼마든지 저희들에게 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좀 마무리하려고 그러는데요. 승혜경 교수님, 네,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시간 보내신 거 제가 잘 알아요. 여러분 섭외하고 또 그분들한테 그 부탁하신 거 데드라인 안에 받으시고 아, 그동안 준비하신 노력이 좋은 성과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저희 마지막으로 저희 총장님께서도 한 말씀 마지막 마무리 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네, 승혜경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좋은 뜻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함께 동역해 주실 분이 힘을 모아 주시지 않으면 계속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귀한 프로그램에 참석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또 오늘 본교에 오신 분들, 또 줌으로 참여해 주신 분들, 네, 모두 감사하고요. 또 오늘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